원망고 한마는 영가가 네.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에 벌써 완전히 스며들었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자살 영가들은 이렇게 보면은 죽은지도 자기 자신이 어째 죽은지도 모르는 그런 영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역식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 자살을 하고 이제 요 세상을 떠도는 이제 귀신을 자살귀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원한이 있는 귀신이 씌었을 때와 그냥 자살을 한 귀신이 씌었을 때 요 차이점이 따로 있을까요? 이 자살기에 쓰인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은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 과감해지죠. 과감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도 자살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북받치면서 결국은 무서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불면증에 무기력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지만 정말 자살을 하려 그러면은 초인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나와요. 부모의 말도 들리지도 않고 제일 친한 친구의 말도 들리지도 않고 한 대 맞았다 그러면 아프지도 않아요. 정말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악에 탁 찼을 때는 정말 어떤 흉기를 들을 수도 있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TV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결코 처음부터 그렇게 악질이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어떤 돌발적인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는 어떤 저돌적인 행동. 네네. 그거는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살아봐야 어떻게 이래가 살겠단 말이야. 그냥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만 같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르는 이제 정말 불사신이 돼버린 거죠. 자살의 불사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조금 옷 정리를 다독다독 한다든가, 네. 주변 정리,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인간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불사신의 어떤 그런 마음이 나오면서 주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쩐지 저 사람이 갑자기 좀 뭐가 변했더라, 갑자기 말하는 것이 좀 틀렸더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은 내가 여기저기 안 봤던 사람들 다 찾아다닌다 그러면서 네. 이런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벌써 원망고 한마는 영가가 네.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에 벌써 완전히 스며들었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자살 영가들은 이렇게 보면은 죽은지도 자기 자신이 어째 죽은지도 모르는 그런 영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죽으면 괜찮다는 생각, 정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내 불행한 것과 정말 괴로운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살을 통해서 죽게 되면은 더 힘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그 자살 기운 때문에 모든 것이 막 엉클어집니다. 이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그거를 그러죠. 전생의 업장. 네. 그래서 이 업장의 어떤 굴곡 때문에 우리가 인간 세상의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말 이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자살 기운 때문에 이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기운들이 갑작스럽게 막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자살기가 붙는다, 가족 간에.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원망고 한마는 영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왜 물귀신 작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은 넋을 건져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 물에 빠진 어떤 영가들은 자신이 어떤 다른 사람을 잡아 당겨서
다시 어떻게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그런 거야.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빠뜨려 자기가 정말 다시 어떤 내생에서 다시 한 단계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살을 했는 사람 명부전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힘든 곳에 가 있는데 그런 자살기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뭔가 집에 이상한 변화가 있다든가 막 네. 그런 경우에는 풀어줘야 됩니다. 한 번 풀어서도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몇 번씩 풀어줘야 됩니다. 이 자살기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에 어떤 걸려 있는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 후생의 사후세계 12대왕이 공판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몇 번이고 이렇게 그 영가를 풀어줘야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편안해져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 산소를 잘못 건드렸다던가, 우리가 산소라는 거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벌초한다 그러잖아요. 벌초만 하고 산소를 깨끗이 정리만 하는 것이지 산소를 일부러 건드려도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능선에 있어 중앙선을 어떻게 산소를 잘못 건드려서 잘못 자리를 배치를 했다던가, 아니면 멀쩡한 자리에 자판을 깔았다던가, 비석을 뭐 나중에 어떻게 세웠다던가, 아니면 거기다가 없던 나무를 심었다던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거기에 뭐 나라의 정책적인 것 때문에 격리 정리가 되어서 없어졌다던가, 산소가 없어졌다던가, 또 자살했는 집에 자살이 또 나옵니다.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이런 실제자가 나와야 되는 집안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신명의 몫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몰라서 묻어두고 덮어두고 또 정말 자살연가로 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자살기에 쓰여 있는 어떤 그런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은 행동이 되었든 말씨가 되었든 여러 가지가 가까운 가족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은 또 이렇게 전문가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좋겠죠. 네. 네. 자, 오늘도 선생님 소신 있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네. 재미있는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